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명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창포물의 머리를 감는다는 세시 풍속 속에 단오입니다. 강원도 강릉 남대천변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큰 단오제가 열리고요. 우리들의 여름도 이렇게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29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지수도 높다고 합니다. 오늘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가 스웨덴과 첫 경기를 갖는 날이기도 하네요. 9시부터 중계방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와대 JSA 비무장화 적극 추진,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그 비무장화를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청와대 전체 회의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범적 조치로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JSA 비무장화는 14일 열린 남북 정상급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JSA를 관할하는 UN사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JSA 비무장화는 이곳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14일 장성급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했던 DMZ 평화지대 문제를 논의했고, 군은 이에 대해서 의제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입장 조율 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사실상 중단을 시사한 한미연합훈련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생 차원의 이슈로 어떤 형태로든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미 간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결국 한국 경제 타격, 이런 주제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재발하면서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인 한국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 약 5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25%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 이후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것입니다. 일부 신흥국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럽연합의 제로 금리 연장으로 이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 이슈가 추가된 형국인 것입니다. 최근 가파른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롯해서 이런 대외 변수들은 한국 경제의 수출을 중심으로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소비 또 투자 지표가 둔화 조짐이고 고용 빙하기를 점치는 관측이 대두된 가운데 대외 악재들이 쌓이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궤도를 위협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더해서 중국이 보복하면 추가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무역 전쟁에서 공격의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중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 다음 달 6일부터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나요?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즉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악화된다면 이것은 한국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를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전쟁이, 무역전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 간에는 오래 싸울 수 없는 변수가 꼭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결코 승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9월 이전 전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짚어보고 있습니다. 뉴스엑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보수 살려면 전면 인적 쇄신을,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정당교육학과가 국내 정치학자 31명을 대상으로 한 6.13 지방선거에서의 보수 몰락 이 기획 설문에서 보수의 진로와 관련해서 90%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학자들은 보수 정치 세력의 재건을 위해서 어떤 후속 조처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응답한 것입니다. 이병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보수 세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친박 등 인적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 외교학부 교수는 시장주의적 합리 보수를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재편되지 않으면 회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선거 사상 유례없는 패배를 당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현재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양당 모두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좌우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비행기가 항속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보수 재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폭적인 인물 교체를 요구한 학계의 의견이 현실 정치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이번 2018년 지방선거까지 보수 진영이 계속 패배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반성 없는 무책임, 도덕성 붕괴, 낡은 이념의 틀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향후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양당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야권 핵심 있는 인물들, 보수의 가치를 찾으려는 인물들, 좀 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네요. 뉴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북 장사정포 후방철수 논의, 이런 주제입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 분계선, MDL이죠. 이 군사 분계선에 배치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핵미사일 못지않게 이 수도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꼽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빼낸다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가 신뢰 구축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남측은 4.27 판문점 선언에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의 여러 안을 제안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장사정포를 군사 분계선에서 40km 후방으로 철수하는 안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무장지대 비무장화와 함께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를 전쟁 위험의 실질적인 해소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MDL,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인근 북측 지역에는 무려 1000여 문의 각종 포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km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장성급 회담에서 남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상호주의를 내세워서 남측과 주한미군도 동일 규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우리 측 안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죠. 먼저 원전 사기 철회, 일자리 3만 개 날아갔다. 네, 국민적 합의라든가 사회적 합의, 어떤 공동인식 속에서 이런 게 결정됐다면 더욱 좋을 뻔했죠. 두 번째, 청와대의 복심, 문정인, 북인권 문제 삼을 때 아니다. 세 번째, 일시적이라던 고용 참사,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다음은 김명수 대 대법관 13명 정면 충돌. 이어서 미북 이르면 이번 주 비핵화 협상 2라운드. 여섯 번째, 손기정의 발 오늘 밤 널 믿는다. 오늘 스웨덴전에서 손흥민, 기성용, 정우영의 활약에 따라서 스웨덴이라는 벽을 넘어서 1승을 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거 참패 한국당, 친박들 앞장서 당 쇄신 목소리 높여. 네. 제목 뉴스 1, 2, 3, 4, 5 뉴스 제목의 힘이었습니다. 뉴스 아키쇼 다섯 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이상원 시인의 성류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리 주머니 속에 붉은 석류알이 가득 한 숟갈 떠내봤으면 이 빛깔 인간의 것은 아니다. 수정 알맹이들이 얼음 알갱이들이 내 위벽을 붉게 물들이고 으스스 떨게 하고 깊은 마음으로 굴러가며 따르르 탱탱 깨울 것 같다. 경쾌한 시입니다. 네, 의성어, 탱탱, 따르르 이런 게 이제 의성어죠. 또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내 위벽을 붉게 물들이고 으스스 떨게 하는 이런 그 감각적인 표현이 뛰어난 시입니다.
또 은율에서 오는 경쾌함, 재미가 이 시에는 담겨 있습니다. 시의 언덕길 오늘은 이상원 시인의 성률한 시 소개되었습니다. 뉴스타키쇼 이 시간에 이런 시는 좀 추천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다 하는 시는 언제든지 뉴스타키쇼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벌금으로만 5조 3,870억 냈다. 대한민국은 세금 공화국, 벌금 공화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본의 아닌 신호 위반, 속도 위반으로 교통벌칙금을 낼 때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세수가 해마다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명목으로 부과된 징벌적 과세도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벌금, 과태료 몰수액은 5조 3,871억 원으로 전년도 4조 6,800억 원에 비해서 15%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제 벌금도 교통 위반이란 벌금도 들어갔겠네요. 벌금, 과태료, 몰수액과는 별개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늦게 냈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도 함께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정부기관이 국민에 부과한 가산금은 5조 3,37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6% 증가한 수치입니다. 벌금, 과태료, 몰수액과 가산금을 합치면 지난해 10조 원 이상이 징벌적 과세로 부과된 셈이네요.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대병원이 갑상샘암 무료 강좌를 연다는 내용입니다. 중앙대병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에서 갑상샘암을 주제로 무료 건강 강좌를 연다고 하나요? 갑상샘암은 생존율이 높고 진행 속도가 느린 착한 암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받지 않거나 병기가 진행이 되면 생존율이 떨어져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20일 있게 되는 중앙대 무료 강좌에는 중앙대병원 송나영, 강경호 외과 교수 등이 갑상샘암 치료법 등을 강의합니다. 이제 뉴스타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여름 숲이 점점 울창해지고 짙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울적하고 답답할 때 저는 습관적으로 산책에 나서는데요. 심호흡을 통해서 숲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울했던 마음이 평정심을 찾아가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2월 숲의 구성진 뻐꾸기 소리 들어보시면서 활기 있는 하루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생방송 뉴스타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